안녕하세요. 미국의 평범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한 미국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상징처럼 여겼던 코수염을 깎았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여름도 됐고 코로나도 있고 청결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깎은 코수염은 여러 가지 가십에 휩싸여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늘 대한민국 국민들 일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식민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본계 미국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군의 해군 제독을 지낸 그런 장군 출신입니다. 그가 취임했던 2018년 당시만 해도 북한은 핵시험을 엄청나게 해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의 국방에 대한 그리고 태평양 방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해리스 대사를 대사로 지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대표로 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긴장된 시기에 한국의 파트너로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냉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국은 2명의 중국인을 해킹한다는 그런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21일 기소한 이 2명의 리샤오이와 둥짜쭈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첨단 기술 업체에서 테라바이트가 넘는 단위의 데이터를 훔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빼돌린 기업 정보의 가치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12개가 넘는 바이오메디칼 연구소 그곳을 네트워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백신 치료와 테스트 기술 연구로 잘 알려진 생명공학 기업의 네트워크 취약점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많은 생명공학이나 제약, 게임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 등을 해킹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FBI는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 숨어있는 또 한 명의 연구원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 지방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의 군대와 관련이 있는 중국 과학자가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 비자 사기로 기소된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법원에 제출된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대학의 생물학 연구원인 탕 후안은 6월 20일 FBI에 의문을 제기하고 6일 후에 비자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비자 신청 상황 때에 중국 중공군에서 복무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던 그가 군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탕후안은 중국 공군 군사의과대학 연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FBI는 이를 기소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탕후안은 출석을 거부하고 중국 총영사관으로 도피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총영사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중국계 과학자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스파이로 일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거짓이 아님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아니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를 할지 상당히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육선 상원의원 출신이고 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삼수 끝에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74세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77세입니다. 두 사람 다 백인이고 지금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서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난 올해 초 시애틀 워싱턴주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된 코로나19 환자 발생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흡한 대처가 상당히 지적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마스크까지 착용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8%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로클로로킨 복용을 하는 것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 위기를 다룰 수 있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신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팬데믹 이후로는 상황이 급반등했습니다. 늘 V자 회복에 자신했던 미국 정부에도 L자형 회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14일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컨퍼런스에서 2, 4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35% 기록한 뒤에 3분기가 돼서는 20%로 올라서지만 4분기에 6%로 다시 주저앉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V자형이 아닌 L자형이죠.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도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전망이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발표했고 6월의 미국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5.4%포인트 증가해 2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10.9%포인트 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정책 부분의 칼 스미스 부회장은 올해 가을에 미국이 사회적 봉쇄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연방정부 지출로 둔화됐지만 이러한 지출이 곧 바닥이 났다라고 합니다. 침체의 효과가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308표, 트럼프가 230표 얻을 것이라고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스틱스가 발표했습니다. 원래 쪽집게로 유명한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실업률이나 경제 지표를 토대로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선거인단 득표에서 308표를, 트럼프가 230표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 무디스의 예측은 2016년을 제외한 1980년 이후 모든 미국 대선의 결과를 적중시켰던 쪽집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실업률이 각각 1.4%와 0.3% 상승해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올 3분기 실업률이 5.4%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투표율이 높은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랍니다. 50.3%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한 2018년 중거선거 때처럼 투표율이 높으면 바이든은 352표, 트럼프는 186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무디스 애널리스트는 틱스는 코로나19이 야기한 경제 침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선거인단에 100명을 잃을 것으로,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270명의 선거인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232명만을 확보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기를 굳히고 있기는 하지만 4년 전 힐러리 때와 마찬가지로 막판 대역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분석은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9개 여론조사 평균에서 바이든이 49.3%를, 그리고 트럼프가 40.7%를, 결국 8.6%포인트를 바이든이 앞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대선에서도 4년 전에도 여론조사에서 밀리다가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히스패닉보다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인 백인이 결집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1992년 대선 이후 공화당이 이긴 적이 없는 러스트벨트, 곧 쇠약한 공업지대의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주요 경합주에서 이기게 한 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선 구호를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Keep America Great라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정신을 되찾자고 외칩니다. Restore the soul of America.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헛소리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1월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이야기, 구독 신청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